지금부터 국민의당 제57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안철수 당대표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57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이어서 안철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입니다. 밀양 화재 참사 희생자 38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부상자분들의 쾌유도 빕니다. 제천 화재 참사가 있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188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에 안타깝고 황망하기만 합니다. 현장은 잠담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인재였습니다. 아직 명확한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경찰의 합동 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 유력하게 지적됐고 불법 증축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예방과 초기 진화 시스템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적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적폐 청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핵심 국정 목표로 삼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안전의식과 대응책으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캠페인용 대책,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를 만드는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안전은 국가의 기본이자 제1의 책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유예란 없습니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하고 재난안전시설 완전히 확보하게 해야 합니다. 현장의 부담이 있더라도 밀어붙여서 해야 할 일 바로 안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만들 여력이 있었다면 국민 안전자금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즉시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 정책, 국민의당이 앞장서고 협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긋지긋한 책임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일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남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호가 1억 원씩 오르는 2005년 같은 집값 폭등 부르는 게 값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6차례 발표한 대책은 하나같이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뭘 하면 기다렸다는 듯 강남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의 대자비가 12년 만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실패 시즌2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강남 투기에만 집중해 빚어낸 부작용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를 만들어내더니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되돌리겠다고 합니다. 재건축 규제나 초과 이익 관수제는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줄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재건축 아파트 품귀 현상을 빚고 강남 새 아파트 값을 끌어올려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정부가 한쪽에서 수요를 유발시키고 다른 한쪽에서 공급을 억제해주니 강남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놓고 통하지 않으니 전격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던 과거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사회수석실은 손 떼고 국무총리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수요 억제에만 머물러 있는 정책을 공급 확대로 전면 수정하고 강남 이외 지역의 주거 인프라 개선에 바로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당무회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을 저지하려는 분들이 어제 별도의 정당을 만들겠다며 기어의 선을 넘어
발기인 대회까지 강행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내에서 벌어진 부끄러운 행태에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당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 어제 당무위를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통합은 작년 연말 전당원 투표를 통해 확인했듯 28만 당원의 뜻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국민들 역시 대한야당을 바라며 통합에 대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음이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적 염원인 동서화합, 미래를 위한 개혁의 가치는 표매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별도 창당까지 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단절해야 할 구태정치의 마지막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사로운 이익은 벗어던지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길을 내고 나면 적어도 우리 자식 세대는 변화된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그 미래의 정치 혁명을 위한 첫걸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변화의 길에 담대하게 나서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어서 장진영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습니다. 제천에 이은 밀양 화재는 우리가 3사 공화국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 그리고 고통스러운 두려움이 부족합니까? 아까운 생명들의 속절없는 떼죽음 앞에서 정치인들이 웬 망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야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내각 총사퇴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쇼를 한다며 아무 말 쇼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집권여당의 추미애 대표는 직전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대표 책임론을 들고 나와서 역시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입임을 과시했습니다. 멀쩡하던 이웃이 하루아침에 주검으로 변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버린 이 나라가 과연 나라인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이 없는 이 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소방법 개정안조차 아직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뻥 뚫려 있는 소방규제 구멍을 메울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지경에 벌어지는 니타시오 싸움은 정말 역겹고 혐오스럽습니다. 억울한 주검들 앞에 벌이는 남탓 전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됩니다. 이런 볼성스러운 싸움을 즉각 중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제발 일이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발언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김중노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입니다.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또 장진영 최고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참사를 보고 뭐를 느꼈습니까? 저는 요즘 이 정치인들 하시는 모습에 정말 자괴감까지 생깁니다. 화재 현장에 좀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기 지자체장들이나 소방당국에 제가 지인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처리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관료들 오는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제대로 할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형 참사를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밀양 세종대왕 화재로 39명이 목숨을 잃고 151명이 중상자가 났습니다. 대통령께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그토록 외쳤건만 결국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무려 58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사건과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 강교 화재 사건에 이어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사이 밀양 화재 참사까지 너무나 참담합니다. 온 국민이 가족과 친지를 잃은 슬픔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대형 재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는커녕 수박 허달기식 대응을 되풀이해오는 결과입니다. 갑작스럽게 속절없이 이유도 모르는 죽음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또다시 국가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국가의 존재 가치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사건의 원인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3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불길이 2시간 만에 잡혔는데도 내장지 연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건물 내부의 안전장치들이 아예 없었다는 지적도 들립니다. 소방당국이 사전에 시설 점검을 철저히 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어쩌다 한 번 있어도 끔찍한 대형 재난이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안타깝다,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매번 대통령께서 사건 현장에 나타나 유족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적시는 모습이 반복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사고 발생 직후 대통령 주재로 수석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이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전문 인력도 아닌데 청와대가 전국에서 일어나는 재난사고를 일일이 다 챙길 여건이 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총리와 각 부처장관은 뭐합니까? 정부 조직 전체가 쉼없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청와대에서 회의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조직이 움직이고 국가 안전 시스템이 작동해야지 모든 사고 지시로 특별 대응한다는 보여주기식 접근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자 몇 사람 책임 묻는 것을 끝낼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소잃고 요란방 고치는 사후 약방문식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총체적인 국가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대책위나 즉각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별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서 책임 행정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국가의 존재 가치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공개회의를 마치고 비공개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